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하디슈 김지연입니다. 뉴욕 증시 그리고 7월 10일의 특징주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둔 가운데 관망 심리의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하원 증언을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건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가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향방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11일 발표되는 물가지표도 오는 30일에서 31일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은요, 이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CNBC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의 류허 부총리 그리고 중샨 사무부장과 함께 전화 협상을 가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미중 양측이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재개 차원에서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측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4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던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가 2060선에서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7월 10일 데일리 하디슈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아람코 다란 본청에서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우디 마잔 개발 프로그램 패키지 6과 패키지 12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공사는요,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발주한 플랜티 공사인데요. 사우디 마잔 지역의 해상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와 가스 분리 처리 시설 등의 각종 시설을 패키지로 짓는 사업입니다. 패키지 6은 기존 공장의 일산 30만 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추가로 분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공사고요. 패키지 12는 가스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의 시설을 공급하는 간접시설 설치 공사로 이 공사 기간은 모두 착공 후 41개월입니다. 현대건설 측에서는 이번 수주가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성공적인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서 글로벌 경쟁사들 중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돼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전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코스피 상장 유지 요건 강화입니다. 이 한국거래소가 올해 하반기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ESG와 관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거래소 주요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10년 만에 코스피 시장 퇴출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 퇴출 제도 개선에 힘쓰던 것에 이어서 코스피도 상장 폐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일정 기간 연 매출액이나 시가총액이 50억 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데요. 매출액은 2002년, 시가총액은 2008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이 기준으로 퇴출을 당한 기업은 거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상향 조정을 통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거래소들은 ESG 지수 개발이나 상장 기업에 대한 ESG 정보 공개 가이드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거래소는 그린본드로 대표가 되고 있는 ESG 채권에 대해서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소 홈페이지에 ESG 채권 전용 섹터를 개설해서 국내 ESG 채권의 공신력과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에서 일본계 자금 잔고는 12조에서 13조 원 가량으로 전체 외국인 자금의 2%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계 자금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당장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요. 일본의 무역 보복 이슈가 장기화되면 이 증시 변동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일본계 자금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에 관련에 대해서는 이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개발 중인 항암제 팩사백이 병용요법에서 간과 폐에 전이를 보인 대장암 환자 한 명에게서 종양의 크기가 감소한 부분 반응이 나타나면서 효능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신라젠의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로 떨어졌지만요. 오늘은 이 소식에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대장암은 크게 고빈도와 저빈도 두 가지 병변으로 진단되고 있는데요. 현재 고빈도 대장암은 이 면역 관문 억제제인 옵티브와 키트루다가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사용이 되고 있지만요. 이 대장암 환자의 약 85%에 이르고 있는 저빈도 환자에게는 면역 관문 억제제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서 치료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항암제 투여를 통해서 암표지 인자인 CEA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의 사용량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팩사백과 면역 관문 억제제 병용 투여가 암 살상을 위한 면역력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과 업계에서는 이번 부분 반응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현대건설과 코스피 상장 유지 요건 강화, 신라젠 소식으로 데일리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